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10월 1일자로 저희 MBC 충북이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오늘날 이때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만 또 현재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저희 지난 50년 MBC 충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장이신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정현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YWCA 이혜정 사무총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MBC 충북 화두 던지듯이 키워드로 좀 풀어주셔도 좋겠고요. 일단 한 말씀 좀 세 분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 의원님. 예. MBC 충북 또 MBC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MBC에서 맨날 들었던 소리. 만나면 좋은 친구. 네. 좋은 친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시청자들이 MBC의 드라마를 보고 공감을 하고 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같이 웃고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아마 전국 주민들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한 그런 세월을 MBC가 같이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이웃 같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 교수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MBC 충북 창사 50년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지역 MBC를 포함해서 지역 방송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실핏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핏줄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산소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지역 방송, 충북 MBC를 포함해서 이런 지역 방송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또 삶의 숨결과 이런 것들을 막힘없이 골고루 잘 소통하고 또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체가 정체성도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핏줄로 좀 표현해 주셨고 우리 사무총장님은 예. 네, 사람도 50살이 되면 50살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50살을 맞은 MBC 충북에 저는 지천명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50살 이전에는 성장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쉰이 되면은 하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MBC 충북도 지역 방송으로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천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또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다 이렇게 덕담을 나눠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겠고 일단 먼저 저희 지난 50년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 의원님께서도 만나면 좋은 친구 좀 추억 어린 말씀을 먼저 좀 던져주셨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좋았던 점들 어떤 것들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예, 변 의원님 먼저. 아무래도 MBC 하면은 드라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서 국민들이 그 방송 프로그램 이외에는 볼 것이 없던 시절에 네.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한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던 진짜 좋은 친구 같은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방송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방송의 기술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 보도 전문 채널이 등장하고 그 방송 환경이 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대로 적응했느냐. 더군다나 방송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OTT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뉴미디어가 출현하는 과정에서 네. 과연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MBC 또 MBC의 지역 방송사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롭게 그 변해가는 시청자의 니드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네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한 번쯤 되짚어볼 면이 많지 않는가. 예.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분야는 아쉽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께도 바로 듣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저희 좋았던 점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지역 방송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여전히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입이 있어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50주년을 맞이한 MBC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좀 알아봤거든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숙한 친구의 이미지, 이웃의 이미지, 그리고 약간 기분 좋은 예능감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꼭 필요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 보도를 시기에 맞춰서 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예. 그 사이에 지역 관련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살처분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더 기억나는 것은 이 청주 지방이 어떻든 세계 인쇄 문화의 발상지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드는데 MBC 충북이 당시에 이제 청주 MBC지만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그래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이런 가치를 재조명했다라는 네.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이었고 이후에도 이제 오송의 생명단지 이런 것들이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서 자리 잡아가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충북 지역 안에 있는 곳곳에서 지역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조명해 봄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지역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충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한 중심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꾸준히 잘 해주시길 기대하는데 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상파, 특히 지역 MBC가 처해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좀 더 밀착한 지역 주민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 MBC, 특히 MBC 충북의 존재 이유고 아마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50년 이렇게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혹시 또 이런 것들은 좀 지난 50년 동안에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 혹시 짚어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예. 특별하게 지역성보다는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중앙 MBC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MBC 자체가 소위 말해서 공정성 시비에 계속 말려들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저 언론사로서의 그 어떤 한계점이랄까 아니면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떠나는데 네.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KBS, MBC 모든 방송국에 요청하는 것이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방송사로서 네. 의상을 정립해달라 이런 것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앞은 좀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혹시 두 분도 지난 50년 돌아볼 때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그 지역 공동체의 지향 가치가 무엇인가. 근데 이거를 좀 언론사에서도 지역의 일원으로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의 지향 가치가 있을 때 저는 공정보다는 사실은 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인 중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중립보다는 지향 가치를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보도를 하고 또 기획 기사를 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단순 지역사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신이라든가 기계적인 보도 네. 이거에 그쳤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계속해서 지역 방송의 현황 또 앞으로의 미래 계속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 의원님이나 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방송 환경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특히나 지역 방송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생존의 벼랑에 몰려 있다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바깥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정 교수님 먼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방송사들도 연간 한 1,000억 대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고 지역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시청자들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유튜버나 혹은 넷플릭스나 같은 OTT로 네. 급속하게 이동해 가고 있고 특히나 더 큰 걱정은 젊은 세대들이 지금 고정형 TV를 보는 것보다는 모바일이나 이렇게 굉장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도 낮아지고 게다가 뭐 종편이 등장하면서 경쟁자는 더 늘어나고 네. 그래서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광고주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MBC처럼 주요 재원을 광고에 의존하는 그런 방송사들 경우에 광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매우 예. 심각하고 거기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광고주들이 매우 위축돼 있습니다. 광고비 집행을 미루거나 혹은 아예 그 광고 집행을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위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리 자체적인 무슨 내핍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네. 현재 상태로는 지속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변 의원님도 이런 같은 인식 공유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지역 그렇죠. 방송 보실 때. 예.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주 시청자 계층이 누구냐. 봤어요. 지금의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집에 TV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물론 MBC라든지 그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도 TV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휴대폰을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OTT를 통해서 네. 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태블릿 PC 그거 가지고서 네. 유튜브나 방송을 거의 그거로 다 보다시피 하는 그 정도로 세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이라는 것에 계속 매달려 있을 것인가. 저는 방송 산업의 전반적인 사업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지상파 방송 제도를 계속 존치시켜야 될 것인가. 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환경에 변화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예.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이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의 젊은 시청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보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현실적인 바탕 위에 기반을 둔 네. 미래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혜정 사무총장님도 어떻게 비슷하게 위기라고 좀 인식을 하시나요? 위기죠. 예. 위기인데 이거는 그 일면 방송사의 위기는 아니고요. 저는 지역의 위기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국 사회는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고요. 그 한국 사회의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지역 소멸이라는 그 공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위기감이 무척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지역 방송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지역 방송의 어떤 재원이라든가 지역 방송의 어떤 제작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방송 환경에 대한 어떤 단순한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우리가 이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나 그 지역 분권이라든가 지역 자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그리고 자원 불균형의 개념으로 이것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뼈아픈 성찰은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역의 위기, 뭐 지역의 어떤 소멸까지도 말씀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지역 방송의 위기라는 것이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그럼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총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위기로 바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역 방송이 있어야지만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또 지역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정체성, 지역의 공동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쭉 해왔거든요. 근데 네. 지역 방송이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정서적인, 문화적인 공동체도 제대로 형성될 수도 없고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고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이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제대로 공론화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그 지역의 불균형으로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돼 있는데 네. 사람들은 지역 방송이 없으면 관심이 다 수도권으로 가 있고 그러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혹은 인구뿐만 아니고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런 집중도가 더 심화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자, 저희 이제 이런 지상파 방송, 이제 기존의 어떤 TV, 라디오 외에 이제 모바일 중심의 동영상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지역 방송까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지상파뿐 아니라 아마 종편, 뭐 케이블, 뭐 다 마찬가지인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아까 변 의원님께서도 이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소화를 하신다는 표현을 쓰셨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망해가는 거 살리는 데 애쓰지 말고 되는 걸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상파 같은 경우 아까 사업 구조뿐 아니라 제도까지도 좀 개편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이런 의견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망해가는 걸 버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 변신해야 된다. 변신해야 된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그 적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상파 방송 제도 자체를 제가 이제 일단 폐지 문제를 지금부터 논의하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전체 국민의 거의 98%가 직접 수신하지 않습니다. 예. 전부 IPTV나 케이블 TV를 통해서 수신하는 상태에서 네. 지상파 제도를 그대로 운영할 것이냐. 거기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분야를 분명히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비용을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네. 우선 지금 뭐 인력을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보수의 일부를 삭감한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서는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절대 되지 못한다. 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 또 하나 지역방송이라는 차원에서는 헌법 개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대 국회에서 제가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도 헌법 개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입니다. 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인데 그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했을 경우에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에 대한 기능을 해야 하거든요. 예. 견제에 대한 기능을 누가 할 것이냐. 견제에 대한 기능이라는 것이 지방의회가 하기도 하고 네. 지방 언론이 하고 지역의 시민단체 등이 하기도 예.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지역 언론이고 그중에서도 방송이기 때문에 네. 지역 방송의 역할은 우리 사회가 점점 분권화되고 자체가 확대된다면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예. 부각되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그 지역 방송사한테 재정적 안정감을 줄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예. 그것은 방송 기술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정치 환경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정치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그 적응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재원이거든요. 예.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만약에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 충북 MBC가 꼭 있어야 되겠다. 네. 또 그 지역의 민방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를 가졌을 적에 지역 주민들께서 충분히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여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만이 네. 살아날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모바일 중심의 동영상 서비스로 대변되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안팎에서 다 결국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제 지역 방송 위기와 관련해서 이 외에 또 근본적이고 좀 근원적인 구조적인 원인이 또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교수님. 뭐 구조적인 거에 아까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말씀드릴 네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거기는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한 인력이든 혹은 방송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든 이런 것들도 집중돼 있고 특히 광고주들이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거기다가 수도권에 있는 방송사들은 수도권에서 시청할 수 있는 시청 인구가 한 2,500만쯤 되는데 MBC 충북은 시청할 수 있는 인구가 한껏 해봤자 160만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 보면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방송사에다가 더 광고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소비 성향도 더 높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다 서울에 있는 프로그램에만 계속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지역 방송이 갖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인 거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매체 환경이 급기가 바뀌고 있으면서 지상파를 점점 떠나고 있다
하는 것들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많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지역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 견제 이런 역할들은 모바일이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든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사실 지역의 언론의 자유라는 게 헌법적 권리, 지역민들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지역에서 그런 언론에 살아남고, 그래서 지역의 여론들을 공론화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의 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각 기관 사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하고 때로는 그걸 공론화하고 하는 것들이 지역의 언론의 자유인데,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달성되도록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건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중요성, 이게 더 깊어져 갈수록 결국 지역 방송도 중요하다는 말씀 아까 변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반면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과 지역의 현실적인 그 자원의 분배 같은 격차가 이제 이걸 뭐 도외시할 수 없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제 중요성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방송 기술 환경의 변화는 지역 방송사한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아마 그 혁신적인 그 변화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방송 환경이라든지 광고 수입 환경이 너무나 나빠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방송 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년도 버티기 힘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자산 매각 단계로 넘어갈 것이냐, 이런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방송은 절대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얻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송을 어떻게 살려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지방분권 시대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고, 또 권력으로부터 도민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공감대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은 아니다. 누구도 맞습니다.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새로운 이슈로 다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다 나왔습니다만 지역 방송이 워낙 경영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재원이 이제 몰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역민들로부터 프로그램 자체도 많이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이 위기 원인 또 뭐 극복할 수 있는 것들 사무총장님께 말씀을 들어서요. 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혁신을 하려면 사실은 꼭 예전과 같은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방송 콘텐츠가 시청자들 스스로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MBC 충북이 그런 플랫폼의 역할, 지역민들의 어떤 언론, 자체 언론을 그 만드는 환경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 언급이 됐지만 이 지역에서 그 지역을 삶의 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역 방송은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역 방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삶의 공간이 지역이고 앞으로 지역은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서 지속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MBC 충북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역민의 삶에 천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좋은 누리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현재 방송과 그다음에 SNS의 어떤 상생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BC 충북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그 보도를 본 그 지역민들이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알리고 이러면서 사실은 지역 공동체가 이것이구나라고 실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하튼 찾아내고 그 방송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과 같은 구조, 경직된 구조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경로 의존성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지역 방송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제도적으로도 좀 지원이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이제 공적 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송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 방송이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변희영께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네.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지역 MBC하고 지역 민방 실제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31억 원입니다. 예. 상당히 작죠. 예. 근데 MBC 쪽으로다 지역에 준 것이 23억 2천만 원, 지역 민방에 준 것이 6억 6천만 원. 예. 그밖에 지역 라디오에다가 1억 2천만 원 정도 줬더라고요. 예. 이것은 뭐 도저히 그 많은 그 지역 MBC라든지 네네. 지역 민방한테 어떤 제작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에 도움이 된 그런 비용은 절대 안 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그 보니까 이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대상인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예. 국악방송입니다. 예.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2019년에 지원된 금액이 428억 7천만 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홍보방송이거든요. 예, 예. 언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에게서 돈이 가야 됩니다. 일반에게서 돈이 가야 되는데 일반에게 예산에 편성해서 주지 않고 방송계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네. 이 많은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는 우리 방송계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할 분야는 일반회계 쪽이 다시 전환하고 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에서 그동안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지원했던 것은 이제 방송계의 지원을 위해서 환원시켜야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했기 때문에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숫자상으로 들었을 때도 아리랑 TV 국악방송 430억 가까이 그리고 지역의 모든 MBC 민방 다 합쳐서 31억 정도. 네. 예. 이 차이가 그래서 교수님 보실 때 어떠세요? 이런 방송 발전 기금이 실제로 이렇게 집행 배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연간 방송 발전 기금이 방송 쪽에서 거치는 게 한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꽤 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변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실제로 지역 방송에 할당되는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액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역 방송이 한 40개 방송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40개 방송사에 그 정도면 한 방송사당 뭐 정말 적은 금액, 예. 거의 흉내만 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렇죠. 정도고요. 의원님께서 아리랑 TV나 혹은 국악 TV, 예. 국악 방송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일각에서는 그뿐만 아니고 이게 문광부 산하거든요. 문화체육부 산하인데 직접적으로 방송에서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언론중재위원회 건도 어떤 분이 지적을 합니다. 예.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는 것들이 방송 쪽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미디어나 신문 이런 쪽이 많은데 실제로 업무는 되게 신문과 관련되는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중재를 하는 건데 거기 예산도 방송발전기금에서 되고 있으니까 그 세 기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뭐 사회적인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은 어느 쪽에서 예. 담당할 건가에 대해서는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과거에 지상파 호황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방송들도 괜찮으니까 그때 유보금도 생기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예. 이럴 때는 어떻든 이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많으니 그걸 가지고 다양한 공적 역할을 한다는 취지에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예. 바뀌는 환경에 걸맞게끔 새로운 제도 예. 또 기금의 배분 방식도 예. 논의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지역 방송의 배분 비율을 아예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현재 지역방송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법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의 핵심은 기금을 지원하는 건데 예. 거기에 기금을 어떻게 지역방송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법만 형식적으로 있지 실질적인 역할을 잘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방송 발전 기금 중에서 그게 몇 퍼센트 될지는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지만 지역 방송 몫으로 요거는 지역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지역 주민들이 방송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몫이다.
이렇게 따로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을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그에 따라서 지원 중인 지역방송 발전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좀 뭔가 지원이 좀 미흡하다는 결국 얘기들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 의원께 좀 아무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같은 입장인데요. 예.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한다든지 보조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그동안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지역방송의 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태에서 예. 지역방송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대책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건 네. 단순히 그냥 지원하는 법이다. 지원하는 법이니까 지역방송사 생존은 지역방송사 스스로 알아서 해라. 이런 차원에서 그 법이 해석되고 운영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계획, 2차 계획 벌써 이제 진행되고 있죠. 1차 계획 당시에는 뭐 지역에 무슨 프로그램 제작할 때 프로그램 제작비 일부를 조금 준다든지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따내려고 또 지역방송사들 열심히 또 신청하고 예. 그런 노력들을 하고 2차에서도 뭐 거기서 특별하게 더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외 취재라든지 진출할 쪽에 좀 지원해 주다든지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3차 지원 계획인데 예. 3차 지원 계획을 만들 내용에는 현재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방송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계획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 또 지역발전기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지역발전용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예. 그런 문제도 이제는 지방분권 시대, 지방자치 시대라는 그런 시대적 그 흐름에 맞춰서 지역방송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네. 그런 차원에서의 기금의 새로운 조성과 지원 방안 이제는 논의할 시점이 충분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MBC 충북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위기의 지역방송 살 길은이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지역방송사 우리 스스로의 또 혁신에 대한 정말 뼈를 깎는 노력 그런 자구책들 뭐 변화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좀 필요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뭐 계속 내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 변 의원님. 그 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 이 방송의 기술 환경은 과거에 집착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변합니다. 네네.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망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적에 국민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저걸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왜냐하면 주민들은 필요성을 느끼는데 네. 변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면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변화한 모습을 철저히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송통신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슈를 잡고서 나가달라. 이래서 오송역세권 지역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그냥 너무나 이제는 지금 좀 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누가 대한민국의 어젠다를 결정하느냐. 언론이 결정하느냐, 정부가 결정하느냐, 정당이 결정하느냐. 그럼 충청북도의 어젠다는 충청북도에 나갈 방향, 충청북도의 이슈는 누가 결정하느냐. 네. 사실 그 지방의회나 그런 데서도 결정이 돼야지만 그런 걸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당 공천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충청북도란 지역사회가 나갈 수 있는 방향과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젠다를 세팅하는 그런 역할은 지역방송사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지역의 언론사들이 다 함께 하겠지만은 그래도 영향력이 강한 것들은 지역방송사거든요. 그 지역방송사들이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고 지역의 내일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끌고 가자. 그건 어젠다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냈고 그가 방송사가 제시한 어젠다를 통해 가지고서 지역 주민들의 삶이 높아지고 네. 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은 충분하게 지역 방송의 존재감, 지역 방송의 필요성
지역장 방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까지도 네. 주민들이 공감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또 이제 돈도 들어가고 사람도 네.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또 부분들. 이제 예. 문제인데 하여튼 무엇이 먼저냐를 떠나서 그런 방송사의 존재감을 주민들한테 보이는 거 예. 그게 먼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의 출탁 동시가 좀 이루어지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이혜정 사무총장님께도 바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탁 동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악한 것만 계속, 열악한 상황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 방법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젠다를 어떻게 세팅을 해서 함께 갈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성찰을 통해서 혁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지역 방송을 보면서 이제 불편함을 느꼈던 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 방송조차도 그 지역을 약간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네. 그러니까 중앙이 지역을 바라보는 것, 동양이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것 이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대상화된 시각으로 저는 지역과 지역민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능감을 발휘하는 건 좋은데 이런 대상화된 시각이 아니라 주변인이 중심화된 어떤 주체화된 그러한 시각으로서 그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시각이 이렇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저는 방송이 너무 경직되고 네. 관행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좋은 친구, 이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좀 동등한 관계에서 그 함께 참여의 주체로 예능감 있게 그렇게 방송을 좀 제작하면 좋겠다. 네. 예. 정 교수님께도 말씀 듣겠습니다.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바뀌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게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 싶고, 어떻든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콘텐츠의 주제가 됐든지 아니면 형식이 됐든 포맷들도 다양하게 변신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정서와 혹은 문화와 역사와 소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편적 주제로 끌어올리는 프로그램들이 MBC 충북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왜 그 지역 주민 청주에서 하는 어떤 주민의 삶을 통해서 그 분단의 아픔과 이게 가족 이산의 문제 이런 걸 다루었던 것들도 이제 상도 받았고, 또 생명의 문제를 다뤘던 것들도 상도 받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조금 더 천착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밀착하고 그대 눈으로 바라보는 콘텐츠를 만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 한편은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거에는 MBC 충북이 방송을 통해서 다가갈 수 없던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새로운 예.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콘텐츠만 했으면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보편적 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혁신의 노력도 동시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MBC 충북도 앞으로의 50년을 좀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뭐 계속해서 듣는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잠깐 듣고 마무리 말씀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현님부터 예. 앞으로의 50년 어떻게 향후 채워나가면 좋을까요? 50년을 예. 예측하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고 현재 뭐 저는 10년, 20년 후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다 보면 이제 진짜 온라인 시대가 거의 뭐 완벽하게 될 것이다 보고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언택 사회, 온라인 사회로 다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위치는 커질 것이냐, 좁혀질 것이냐. 네. 그런 면에서는 아마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다만 온라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로서의 존재감은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본다면 지상파 방송사가 아니라 PP로서의 MBC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또 버리고 싶지 않지만은 버릴 건 버려야지만 내를 갈 수 예.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어떻게 변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10년 후, 20년 후에 MBC의 모습은 보일 것이다. 다만 50년 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50년 어떻게 채워갈까요? 저는 그 MBC 충북과 함께 우리 지역에 대해서 명견 말리, 예. 우리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답을 찾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돌봄 문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부분,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30년, 50년의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혁신이 필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 속에서 모든 조직들이 다 몸부림을 치면서 변화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지점에는 다양성이고요. 다양한 주체들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도 사실은 불균등한 어떤 세대의 문제, 불균등한 성별의 문제, 불균등한 어떤 계층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시청자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다양한 참여 주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미래 없이 지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데 지역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지역의 공동체와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 데는 다 지역보다는 어쩌면 뭐 좀 더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만 가득 차 있지 지역의 각종 의제나 지역 주민들이 가져야 될 문화나 가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미디어가 어차피 지역 미디어 중심은 지역 방송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역 방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지역의 미래도 대단히 어둡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대단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역민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지혜를 모으고 물론 내부적인 혁신과 변화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지역 방송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들 건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통해서 세 분께 아주 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만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거나 마무리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방송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 공공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게 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언론인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부터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되기 위해서 여론을 만들고 공론화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거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바로 부탁드릴까요? 언론은 언론의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 시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와 관심을 통해서 언론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거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혹시 잘못하는 게 있으면 따가운 질책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의견도 내고 이러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또 참여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변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더군다나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견제 기관으로서 지역방송사를 어떻게 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가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제 그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 중앙의 지상파 방송사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방과 지역의 MBC라든지 네네. 지역 MBC를 갖다가 어떻게 그 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국가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를 다시 한번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MBC 충북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기획했습니다. 위기의 지역방송 살 길은 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치 분권 시대가 강화될수록 거기에 걸맞는 지역방송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저희 MBC 충북은 뼈를 깎는 변화 그리고 혁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충북 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